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당신은 조용히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나요? 얼굴도 기억하고 목소리도 기억하고 그날의 분위기까지 선명한데 이름 하나만 떠오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묘한 죄책감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람을 읽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가 왜 특정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지워버리는지 그 놀라운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표정, 말투, 그날의 분위기, 대화가 끝날 때 느꼈던 감정까지 모두 기억나는데 이름만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소개를 들은 바로 그 순간에도 불과 몇 초 만에 이름이 증발해버리는 느낌.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기억력이 나쁜 걸까? 아니면 무례한 사람인 걸까? 다시 이름을 물어보기도 어색하고 모른 채로 대화를 이어가자니 마음 한편이 내내 불편하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정말 사실이에요.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뇌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당신의 뇌는 이름이라는 기호보다 먼저 상대방의 표정과 분위기, 대화의 온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인상을 훨씬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당신은 사람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름 이외의 정보를 훨씬 깊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만 사라지는 걸까요? 왜 몇 번을 만나도 이름만 유독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기억력의 문제인 걸까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화 내용은 기억나는데 이름만 빠진다. 이름을 외우는 것에 묘한 거부감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꽤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각에서 보면 이름을 잘 잊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인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자신을 탓해왔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필요 없었다는 걸 느끼게 되실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남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에게 묘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듣지 않은 건 아닐까? 상대방에게 신뢰가 된 건 아닐까?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런 작은 불안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주변에 한 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심하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왜 나는 이름만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걸까?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름을 잘 잊는다는 것이 기억력 전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회에서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눈치 있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이름을 자주 잊는 사람은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람 사귀기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에요. 뇌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똑같이 저장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무엇을 오래 붙잡아 둘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숫자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강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을 깊이 기억하죠. 이름만 잘 잊는다는 현상에도 그 사람만의 뇌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사람의 이름은 뇌 입장에서 사실 그다지 기억하기 쉬운 정보가 아니에요. 직업이나 출신 지역처럼 의미를 붙이기 쉬운 정보와 달리 이름은 그냥 소리의 나열로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름 외우기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는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뇌의 작동 방식을 5가지 시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난 직후부터 눈에 띄는 특징을 보여요.
이름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인상을 강하게 기억한다는 점이에요. 표정이 어땠는지, 목소리, 톤이 부드러웠는지, 말하는 방식이 여유로웠는지, 그 자리의 분위기가 편안했는지, 이런 정보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름만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이게 당신에게도 해당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이름은 의미를 붙이기 어려운 정보로서 뇌에서 처리되기 쉽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부산 출신이라는 정보는 각각 이미지와 배경이 있어서 다른 기억과 연결되기 쉬워요. 하지만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소리의 연결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의 단서가 거의 없어요. 뇌는 기본적으로 의미나 연관성이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하려 해요. 반대로 의미 연결이 약한 정보는 단기 기억 안에서 금방 사라지기 쉬워요. 즉, 이름을 잊어버리는 현상은 기억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뇌 저장 원칙에 따른 결과예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려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인지, 이런 판단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뇌는 이름보다 먼저 상대방의 분위기와 감정적 인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요. 결과적으로 이름이라는 라벨은 뒤로 밀리고 기억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이야기라면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본질과 분위기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일종의 인지적 강점이에요. 이름을 못 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이미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점이에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은 단순히 이름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을 읽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신뢰가 된 건 아닐까?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닐까? 상대방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뇌는 바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작업 기억이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작업 기억이란 지금 막 처리 중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붙잡아 두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려 하면 일부 정보가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의미 연결이 약한 이름이에요.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감정, 자신의 반응 조절은 그 자리에서의 인간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반면에 이름은 그 순간의 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는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로서 이름을 뒤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화는 잘 되고 있는데 이름만 기억에 남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당신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잘 맺으려는 쪽에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름을 기억할 여유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처음 만나고 난 뒤에 몹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그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어요. 뇌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현상은 당신의 세심함과 감수성이 높다는 것의 이면이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유형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나 분위기를 기억하는 능력은 강한데 언어적 라벨로서의 기억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길이나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알아 하는 느낌이 바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만났는지는 흐릿해도 본 적 있다는 감각은 선명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름을 떠올리려 하면 왜인지 나오지 않아요. 이 현상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얼굴과 표정을 인식하는 영역과 이름이나 언어를 다루는 영역은 뇌 안에서 별개로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얼굴을 기억하는 것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같은 기억이라도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기억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름 기억이 약하다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사람일수록 언어적 라벨에 대한 우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상대방의 말투, 눈의 움직임, 거리감, 분위기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방식의 기억은 매우 직관적이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돼요. 상대방의 본질과 상태를 말 이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반면에 이름이라는 단순한 라벨은 그 풍부한 정보들 속에 묻혀버리기 쉬워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기억하는데 이름만 나오지 않는 상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건 결함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름을 외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안 외워지는 느낌이 든 적 없으신가요? 강하게 의식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 감각 말이에요. 이 현상에는 기억의 원리 자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뇌는 그냥 주의를 기울인 정보를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다른 기억과 얼마나 연결되느냐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연상 혹은 의미 연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에서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으면 뇌 안에 걸릴 곳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이름에 어떤 의미나 이미지가 연결된 경우 기억은 순식간에 강해져요. 같은 이름의 지인이 떠오르거나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거나 그 사람의 인상과 자연스럽게 맞닿을 때 그 순간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뀌어요. 기억은 노력의 양이 아니에요. 연결의 강도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기억이 잘 자리 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본다. 상대방의 특징과 가볍게 연결해본다. 머릿속에 작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본다. 이런 행동은 억지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직장 환경에서도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처음 팀에 합류한 신입 직원이 동료들의 이름은 쉽게 외우지 못하면서도 누가 어떤 말투로 자신을 대했는지, 첫날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몇 달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경험 자체가 기억의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뇌가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을 잘 잊는 사람이 주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지 기억을 고정시키기 위한 연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나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왔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당신의 뇌는 그냥 의미 없는 정보를 억지로 붙잡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각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것을 균등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뇌의 작동 원리예요. 우리의 뇌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늘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숫자나 이름 같은 정확한 정보를 중시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나 분위기, 그 자리의 경험 자체를 강하게 기억에 남겨요. 만약 당신이 이름은 잘 잊는 반면에 대화 내용이나 그때의 분위기는 오래 기억한다면 당신의 뇌는 후자의 유형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나 그 자리의 분위기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따뜻한 감각,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던 어색함, 이유 없이 기억에 남는 침묵,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의 기억력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표면적인 정보보다 본질적인 경험을 우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뇌에게 중요한 건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방식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이름을 잘 잊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의 기억력을 낮게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사람을 라벨이 아닌 인상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느끼는 데 있어서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 중 몇 가지가 당신에게 해당됐다면 당신은 이름을 못 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조금 특별한 인지 방식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름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현상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어떤 정보를 우선하느냐는 그 사람만의 인지적 특성에 가까워요. 이름이라는 라벨보다 그 사람의 분위기와 감정, 대화의 흐름과 인상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결과로 이름만 뒤로 밀리고 기억에 남기 어려워지는 것, 그냥 그뿐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이름을 못 외우는 자신을 어딘가에서 탓해왔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사람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분위기와 본질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기억의 방식이 있어요. 정확하게 라벨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감각과 인상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형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의 내용 중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당신의 뇌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름은 금방 사라지는데 왜인지 그 사람의 분위기나 말 한마디만은 오래 남는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스스로는 알아채기 어려운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